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체감 온도도 34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일본을 통과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주 중반부터는 서쪽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선도 기술을 세계에서 6개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의 피해 정도가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폭자는 회사의 잘못된 대응을 주장했고 삼성전자 측은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어 환자가 생각하는 단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단어를 환자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는데 정확도는 97%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에는 열대야가 누그러지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내려오고 해수면 온도도 절정기를 넘긴 것으로 분석했는데 다만 태풍으로 주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올여름 무더위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주말입니다. 서울의 최장 열대야 기록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주말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무려 연속 34일 만에 2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밤 더위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지난 일주일 전에는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 한 26, 7도까지 좀 높았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그 경계에 머물고 있거든요. 기상청도 한여름과 달리 최근 한반도를 덮고 있던 견고한 두 개의 더운 고기압 사이로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여름 밤 더위를 장기간 지속하게 했던 높은 해수면 온도도 열탕 수준에서 온탕 수준으로 절정기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높았던 기간에는 30도를 넘는 32도까지도 기록하는 높은 수온을 보였고 최근에 절정을 지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낮더위는 계속되지만 서울과 대전, 전주 등의 아침 기온은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열대야가 주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북상하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시 강화하고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여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9월 초반까지는 늦더위와 태풍의 위험이 변수로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남해안의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폐사에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을 보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어민이 양식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조피볼락 등 양식 어류들이 높은 바닷물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1,460만여 마리였던 최대 폐사량이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뒤집혔습니다.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어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같은 대량 폐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 가운데 71%가량은 조피볼락. 조피볼락은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라 열탕 같은 바다에선 살아남기 힘듭니다. 기후위기에 폐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어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조피볼락 대체 어종으로 벤자리를 지목했습니다. 몸 길이 15cm 정도 되는 이 벤자리 치어는 태어난 지 1년 3개월가량 됐습니다. 다 자라면 60cm 정도 돼서 40cm 정도인 조피볼락보다 큽니다. 벤자리는 기름기가 있고 쫄깃한 게 특징.
무엇보다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영 지역 내에서 고수온기가 왔을 때도 폐사가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아열대화 대응 품종으로 벤자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처 5종으로 주목받는 벤자리는 이르면 다음 해에 치어를 보급하고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올해 여름 들어 폭염이 계속되며 해발 1200m 고원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 작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 새 2배 올랐다, 2배, 3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품목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권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습폭우로 지하철역과 도로 등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번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럭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풍과 함께 하루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비를 퍼부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도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안을 오가는 계단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지하철 개찰구 주변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맨홀을 통해 물이 분수처럼 치솟으며 맨홀 뚜껑까지 날려버립니다. 지난 21일 저녁 도쿄에 내린 기습폭우의 영향입니다. 도쿄 일부 지역은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이 같은 기습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6번째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28일쯤 일본 남부 규슈에 상륙합니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방향이나 위력에서 2019년 10월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도 느려 일본을 오래 머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暴風、高波、それから大雨の影響が長引く恐れ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ので、厳重な警戒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에서 60m에 달하고 28일에서 29일 사이 동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많은 곳은 300~4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토사 붕괴와 하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少しでも危険を感じれば躊躇せず早め早めに自らの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게릴라성 기습호우에 이은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 안전 매트,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뒤늦게 표준 매뉴얼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에어매트 설치법과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통합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뉴얼이 만들어진 뒤에는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훈련을 벌일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을 위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은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 제품이 서로 달라 별도 매뉴얼 없이 제품별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에 의존해 현장에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불이 난 경우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자세를 낮춰 연기 흡입을 줄입니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막으신 다음에 그걸 물로 적시면 더 좋습니다. 네. 물로 적셔서 유독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 그런 한 상태에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피난 안전 구역으로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고층 빌딩은 피난 동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두어서 피난 동선을 짧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처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다면 물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장실 문틈을 모두 막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며 버틴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연기에 의해서 90%의 사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대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화재 방독면, KS6의 화재 방독면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끼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죠. 최후의 대피 수단은 에어매트입니다. 하지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숨지면서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한 낙하 위치와 자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자세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 안전매트에 먼저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입도 다물고. 왜냐하면 내장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이 난 뒤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는 붕괴할 텐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파업 결정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의 관계 장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루게릭병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뇌에 특수 전극을 심어 루게릭병 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 말로 바꿔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을 앓는 45세 캐시 헤럴 씨. 뇌에 특수 장치를 연결한 그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컴퓨터 화면에 그의 생각대로 단어가 나타납니다. 루게릭병으로 입술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하는 그가 다시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말과 관련한 내부에 심은 전극 256개 덕분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말과 관련한 뇌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In essence, what we're doing is we're bypassing the injury. We are recording from the source, from this part of the brain that's trying to send these commands to the muscles. And we're translating those patterns of brain activity into the phonemes, so that's like a syllable, the unit of speech, and then the words that they're trying to say. 연구진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해럴 씨가 루 게릭병에 걸리기 전에 녹화한 동영상 음성을 분석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해럴 씨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It feels a lot like me. 연구진은 32주 동안 84회의 임상훈련을 통해 개발한 BCI 장치의 정확도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척수 손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으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CI 기술. 전극을 심기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뚫어야 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관련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선도 분야로 평가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에 3개 분야를 더 선도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3년까지 누적 3조 원 이상 투입 예정인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선도 분야, 추격 경쟁 분야, 미래 도전 분야로 세분화에 지원하는데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합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 6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꺼번에 면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사업 등 6가지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예타 면제한 사업이 13건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6개 사업을 한 번에 면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32년까지 1000큐비트급 고성능 양자 컴퓨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센서 개발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돼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는 초전도와 중성 원자 기반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팅 핵심 요소 기술 개발과 위치 정보 시스템을 쓰지 않는 양자 항법, 반도체 미세 결함 분석 등이 가능한 양자 센서 3종류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천억여 원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피해 정도가 기준치의 188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폭자는 회사의 잘못된 대응으로 병원도 제때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삼성전자 측은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정비하던 삼성전자 직원 2명의 피폭 정도가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사고 당시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사람은 피부에 94시버트가 피폭돼 작업 종사자의 1년 기준치인 0.50버트의 188배를 넘겼습니다. 원인은 안전장치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장비 정비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의 개방 시에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해야 하나 이 안전장치의 오류로 방사선 방출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피폭 피해를 입은 직원은 해당 장비가 이미 많이 노후해 작업자들이 정비를 꺼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의 대응도 문제 삼았습니다. 피폭 검사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하더니 구급차가 관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다음 날 병원에 가면 어떠냐고 하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진료가 지체됐다는 겁니다. 여기를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여기는 방사선 피폭돼서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가는 길에 저희가 막 진료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요. 진짜 피폭된 거 맞아요? 근데 왜 개인이 전화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면 방사선 안전 담당자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해자 치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이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을 공개하는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날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9월 9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오전 2시,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로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 아이폰 16 공개 일시와 장소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소개 날짜가 하루 당겨졌습니다. 이튿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관심이 분산되는 걸 피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애플은 인걸불처럼 빛난다는 뜻의 It's Glow Time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과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운영체제가 움직이고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새로 탑재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특히 주목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이폰 16을 사야 합니다. 애플이 새 스마트폰 2년간 판매 목표치를 기존 모델의 2배인 5억 대 정도로 잡은 이유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세계 공학 역학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이론 및 응용 역학 학술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려서 공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올해는 첫 회의가 열린 지 100년째라 국내 개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외국인 수천 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 53개 나라에서 공학, 역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와 연구자 3,5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4년에 한 번 열려 공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역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2,500편에 이르는 학술 연구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924년 시작된 이론, 응용 역학 학술회의는 올해 꼬박 100년째를 맞았습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명문대학의 과학자들, 교수들 많이 오시는데 100주년의 큰 의미를 가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또 대구에서 개최했다는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고. 회의가 국내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역학 분야 연구 성과가 많은 지역에서 열렸던 만큼 국내 개최는 더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나 산업 기술이 경쟁력을 갖췄다는 거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this is a turning point because we need to address many new problems to do with climate change and certainly globally South Korea has a major impact on technology and so it's very natural for us to come here. 대구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신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역학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의 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120억 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학술 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앞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어 환자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리포트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극을 심기 위해 큰 수술이 필요하고 기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하지만 하루빨리 개선해 질병으로 사고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